점심시간에 회사 선배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직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기는 시키는 일 열심히 했는데 막상 면접 가서 얘기하려니 별말 못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무경력이라는 느낌이 너무 들었다고요. 물론 덤으로 이렇게 되지 마라 라는 충고도 함께 들었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제 주변 일잘러 분들을 좀 관찰했고 특징을 정리해봤어요. 총 5가지예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본인은 얼마나 해당되는 것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특징 첫 번째,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한다. 첫 번째, 일 잘하는 사람은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합니다. 힘들다, 뭐 이런 감정적인 게 아니라요.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를 다니면 보고서는 누구나 작성하잖아요. 보고서 작성이 힘들다? 이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보고서 작성을 하는데 자료 수집에 3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다. 매번 양식이 달라서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게 문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단을 해야 해결책이 나오거든요. 일 잘하는 사람들은 불평 대신 진단을 하고 감정 대신 대안을 제시합니다. 자, 특징 2번째입니다. 시간과 우선순위를 관리한다. 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무제한이면 누구나 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은요, 오늘 오후까지, 내일 아침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렇게 제한된 시간 안에서 어느 정도의 퀄리티의 결과물을 낼지 판단하는 것도 실력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상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쳐볼게요. 내일 회의 자료 준비해줘. 막막하죠, 갑자기. 자, 여기서 네 하고 밤새워서 만들다 완성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일잘러 분들은요, 핵심 전략만 준비하면 될까요? 아니면 세부 데이터까지 필요하신가요? 자, 2개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일 잘하는 사람은 주어진 시간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먼저 파악해요. 마감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결과물이라도 의미가 많이 퇴색됩니다. 자, 3번째입니다. 적극적입니다. 회의 시간에 이런 순간이 있잖아요. 이 프로젝트에 갑자기 이게 필요하게 됐는데 혹시 가능한 사람? 자, 그때 저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10년 동안 관찰해 보니까요. 계속 저요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나중에 오히려 지목을 받더라고요. 누가 하자 이런 식으로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이런 건 기회인 줄 아는 거예요. 물론 다 잘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고 처음엔 서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바로 성장이라는 거거든요. 전문성이나 기술은 경력이 쌓이면 어느 정도 비슷해집니다. 그런데 수용성과 적극성, 이게 격차를 만들어요.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일에 손드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합니다. 자, 그리고 4번째입니다. 투명하게 공유한다. 자, 혼자 일하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근데 가끔 이런 사람 있더라고요. 완성되면 보여드릴게요. 아직 다 안 됐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보여줬는데 방향이 완전히 틀렸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 잘하시는 분들은 다르더라고요. 먼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면 바로 공유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방향이 맞는지 틀리는지 체크하는 거거든요.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맞나요? 여기서 막혔는데 조언 좀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빠르게 피드백을 받으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거든요. 완벽해질 때까지 숨기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방향을 체크하면서 점검하는 것. 이게 진짜 협업이에요. 솔직히 100% 완성된 걸 보여주면 칭찬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방향이 틀렸다면 그 시간을 전부 날리게 되는 거죠. 반대로 30% 단계 정도에서 공유를 한번 하면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요. 그 피드백을 바로 반영할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째, 마지막입니다. 조직 전체를 이해합니다. 보통은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잖아요. 나는 브랜딩 담당이야. 나는 마케팅하는 사람이야. 내 역할, 그리고 내 업무에만 집중하죠. 근데 일 잘하는 사람은 달라요. 지금 우리 조직이 필요로 하는 게 뭐지? 우리 팀의 목표는 뭐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다른 부서와 협업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한정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일을 하려면 우리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팀 업무까지 이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어떤 일인지 알아야 전체 그림이 보이니까요. 그러면 협업도 잘 되고 문제를 더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일 잘하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 첫 번째,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한다. 2번째, 시간과 우선순위를 관리한다. 3번째, 적극적으로 손을 든다. 4번째, 투명하게 공유한다. 5번째, 조직 전체를 이해한다. 자, 여러분은 몇 개나 체크하셨나요? 3개 이상 체크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일잘러세요. 자, 그런데 말이죠.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댓글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일 잘하는 사람 특징, 일이 더 생겨 항상 후회한다. 즉, 이 말에는 내가 회사에 해주는 것만큼 회사는 나에게 해주지 않는다로 느껴졌어요. 저도 똑같이 느낀 경험이 있어요.
열심히 했고 인정은 받았지만 일만 더 늘어났죠. 이게 뭐지? 이게 진짜 내가 바라던 일잘러가 맞나? 그래서 고민에 빠지게 되었었는데요. 결국 회사 일도 회사 일이지만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다움을 찾는 거죠. 자, 그럼 나다움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회사에서 배운 이 5가지 특징을 회사 밖에서도 써보자는 거예요. 회사 일할 때는 문제 파악하고 우선순위 정하고 적극적으로 손들고 투명하게 공유하고 전체 그림 그리잖아요. 자,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가면 힘들어서 쉬게 되죠. 물론 너무 힘들어서 잠만 자고 다시 회사를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아까웠어요. 자,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바로 직장과 직업의 차이에 대해서요. 직장은 뭘까요? 내가 일하는 조직, 월급 받는 곳. 자, 근데 직업은 뭘까요? 내가 가진 기술, 어디서든 쓸 수 있는 능력. 자, 이 2가지 다 중요해요. 직장에서 배우고 그걸 나와 합쳐서 직업으로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험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회사 다니면서 퇴근 후에 주말에 작은 프로젝트를 해보는 거예요. 마치 회사에서 일할 때처럼 말이에요. 아마 힘든데 그걸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드실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작게라도 조금이라도 시작해보는 걸 정말 강추드려요. 왜냐하면 나중에 회사에 더 있고 싶어도 어차피 있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지금 시작했던 여러 작은 프로젝트들이 또 새로운 기반이 되어준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또다시 새로운 인생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일잘러가 되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제 직업을 찾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일잘러의 조건 5가지 특징을 알게 되셨는데요. 이거 회사에서만 해볼 생각이신가요? 회사에서 일 잘한다고 인정받는 건 좋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세요. 오늘 말한 5가지 특징 회사 일에만 쓰지 마세요. 내 인생에도 써보세요. 문제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적극적으로 시작하고 과정을 기록해놓고 내가 만들 가치를 그려보세요. 회사에서 배운 걸 나에게도 쓰는 것, 그게 진짜 일잘러를 넘어 직업인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회사에서 배운 걸 어떻게 내 인생에 쓰고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